오늘 아침 일라디오. 사흘간의 연휴를 잘 보내셨습니까? 올 한해 유독 힘든 일이 많았던 터라서 연말엔 되도록 좋은 소식만 전해드릴 수 있었으면 했는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여전히 안개 속인 것만 같습니다. 특히 연휴 기간 동안에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소식이 잇따라 전해졌는데요. 25일엔 전북 남원과 전남 구례, 충남 천안의 오리 농장 확진에 이어서 26일엔 경주의 산란개 농장, 충남 예산의 육용 종개 농장, 그리고 어제 또 다른 전남 구례 육용 오리 농장에서도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올겨울 국내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금까지 29건입니다. 상당히 걱정스러운 상황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내년 2월까지 마음을 놓을 수 없을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겨울철에 철새도래지에 가까이 가는 일을 삼가주시고 특히나 가금농장 관계자분들은 인근 하천이나 저수지 등의 출입을 삼가고 농장 안팎 소독 또 축사에 출입 시에 장화를 갈아 신는 일, 손소독 등의 방역 수칙을 잘 지키고 있는지 다시 한번 꼼꼼하게 점검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12월 28일 월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김재웅입니다. 밤사이에 서울과 경기, 강원 일부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린 곳이 많습니다. 양이 많진 않았는데 새벽 기온이 영하로 떨어진 곳은 도로가 언 곳도 있겠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충청 지역에선 미세먼지 농도가 좋지 않은 편입니다. 가시거리가 짧으니까요. 월요일 아침 여유 있게 시작하시고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는 시간입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단문은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실 수 있고요. 유튜브에서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해서 들어오시면 채팅창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월요일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가 시작되는 날이죠. 이번 주 힌트도 잘 들어보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시면 됩니다. 퀴즈 정답 맞춰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20분께 웰빙 혼합 잡곡 세트, 커피 교환권을 비롯한 다양한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새농퀴 그 첫 번째 힌트 지금 나갑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가 선정한 우리 농수산물을 맞추는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퀴즈 새농퀴. 안녕하세요. 퀴즈 내는 성우 김성입니다. 바다에서 자라는 이것은 여러 가지 모양을 하고 있습니다. 몸이 둥근 대롱 모양이고 외줄로 된 것이 있는가 하면 격가지가 많이 난 것도 있고 다소 납작한 것까지. 바닷속에서는 다양한 모양을 하고 있는데요. 진한 녹색을 띠는 것이 있는가 하면 연한 연두빛을 띠는 것도 있습니다. 가을과 봄 사이, 그러니까 지금처럼 겨울에 무성하게 자라는데 우리나라 전체 바다에 분포하지만 특히 전라남도에 닿아 있는 바다에서 많이 자랍니다. 이것은 물속에 영양분이 많아서 플랑크톤이 많은 곳에 무성하게 자라는데 오염에도 아주 강한 해조류로 알려져 있죠. 주로 익히지 않은 채로 다른 채소나 양념을 더해 반찬을 만들거나 말린 것을 양념해서 먹었고 바닷가 마을에서는 이것으로 김치를 담가 먹기도 했습니다. 다른 해조류에 비해 우리 몸속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효과가 높다니까 건강 생각하시는 분들은 지금 맛이 제대로 든 이것 오늘 식탁에 올려보시면 좋겠죠? 이것은 무엇일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20분께 행운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새농퀴 정답 아시는 분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작업 정보로 이어갑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의 김용길 팀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네. AI 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세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지금 각별한 주의를 좀 부탁드려야 할 그런 시기 같죠? 예. 잠시 주춤하는가 했던 조류 인플루엔자가 지난주 김해와 청주, 정읍 등 지역 농장에서 추가 발생을 해서 한 달 사이에 29건으로 이렇게 늘어서 현재까지 살처분한 가금류는 180개 농장에서 943만 마리나 이제 살처분된 상황이기 때문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철저한 차단 방역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아직도 전국 곳곳에 철새 도래지와 하천변 철새 분변에서 고병원성과 이제 저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균이 계속 검출되고 있는 만큼 차단 방역에 철저를 기해야겠습니다. 올해는 철새 유입량이 많은 만큼 가급적 철새 도래지의 방문을 자제하고 가금 농장 인근 출입도 자제하는 등 조류 인플루엔자 확산 방지에 모두 동참을 해 주셔야겠고요. 특히 농가에서는 이제 농장 진입로에 항상 생석회 벨트를 구축한다든지 외부 사람과 차량 통제 그리고 농장 소독을 철저히 해주시고 축사를 출입할 때는 반드시 장화로 갈아 신고 출입을 하는 등 네. 균이 농장 내로 유입되지 않도록 방역에 힘을 써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벌써 한 해를 마무리하는 주가 됐습니다. 이번 주에 농업 기상도는 어떨지 살펴주시죠. 예. 올해도 긴 장마와 태풍 등으로 어려운 농업 여건 속에서도 이제 농업 현장에서 농산물 생산에 땀 흘려주신 농업인들의 노고에 우선 경의를 표합니다. 이번 주는 한 해의 농사를 뒤돌아보고 내년의 영농을 설계하는 뜻깊은 이제 한 주가 되었으면 싶은데요. 네. 이번 주 기온은 주 초반에는 이제 평년과 비슷하면서 비와 눈이 내리는 곳이 있겠고 주 중후반 이후에는 영하 10도 이하로 이제 강추위가 예보된 만큼 월동 중인 맹료와 마늘, 양파밭은 배수로 정비를 잘해주시고 시설하우스는 찢어진 비닐보수와 하우스 내부에 보강 지주 등을 설치해줘서 눈이 많이 오더라도 이제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또 축사와 시설하우스 외부에 설치된 급수시설 등은 동파 방지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셔야 되겠고 특히 구제역과 조류 인플루엔자 등 가축 전염병 차단 방역에도 신경을 철저히 해줘야 하는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하나씩 좀 자세히 들여다본다면 벼재배 농가는 어떤 작업이 필요할까요? 우선 이제 저장 중인 벼는 온도와 습도가 높으면은 이제 해충이 발생하거나 화학적 변화로 품질이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저장고 내의 온도를 15도 이하로 맞춰주시고 습도는 70% 이하가 되도록 저장고 관리를 잘해주셔야겠습니다. 겨울철에 보관 중인 농기계는 눈과 비를 맞지 않는 안전한 곳에 보관을 하도록 해주시고 겨울 동안 사용하지 않는 쟁기나 로터리 같은 작업기는 오일을 발라줘서 녹이 슬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월동하는 밭작물엔 어떤 관리가 필요합니까? 보리나 밀 같은 밭작물도 이제 눈이나 비가 온 후에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언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리밭에 흙넣기를 한 후에 이제 트랙터에 로러 등을 부착해서 보리밭 밟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생육이 정지된 보리나 밀밭에 유기물을 덮어주지 못한 밭 같은 경우는 탭이나 거친 두엄 또는 왕교 등을 시발당 1000kg을 기준으로 해서 준비를 하셨다가 골고루 덮어주시는 것이 좋겠고 겨울철에 시설원의 난방비 절감을 위해서는 하우스 피복자재를 잘 덮어줘서 보온력을 높여주시도록 해주시고 온풍 난방기 등의 버너나 열 교환기 분진 제거 등을 수시로 해줘서 난방 효율을 높여주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화훼 농가에선 어떤 작업이 필요한 시기인가요? 시설을 이용해서 꽃을 키우고 있는 농가에서는 눈이 많이 내리거나 이제 온도가 떨어질 것으로 예보가 되면 하우스 보온 연료를 넉넉하게 준비를 사전에 해주시고 시설에서 재배하는 화훼 같은 경우는 낮과 밤의 온도차가 심하게 되면 꽃의 종류에 따라서 이제 생육이 정지되거나 불량꽃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알맞은 환경 관리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한 꽃노랑 총채벌레나 온실 가루이 등 애래 해충 같은 경우는 농약에 대한 내성이 크기 때문에 계통이 다른 약재를 번갈아가며 뿌려줘서 방제 효율을 높여주셔야겠습니다. 네.
자, 끝으로 새로운 농업 소식 알아볼 텐데요. 올해 우리 감귤 맛도 좋은데 감기 예방에도 실제 효과가 있다고 나타났다고요? 예. 농촌진흥청은 올겨울 감귤이 익는 시기에 기상 여건이 좋아서 당도가 최고로 높고 산도가 적당해서 다른 해보다 새콤달콤한 맛이 최고라고 밝혔습니다. 제주도의 감귤 재배단지 14곳을 조사한 결과 올해 감귤 평균 당도는 10.5브릭스 이상으로 역대 가장 높았고요. 산도는 평년과 비슷한 0.9%로 나타나서 올해 감귤이 역대 어느 때보다 가장 맛있는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감귤에는 비타민C와 플라보노이드, 또 베타카로틴 등 기능성 성분이 풍부해 항산화 효과와 면역력 증강, 감기 예방에 탁월한 효능이 검증된 만큼 하루 2-3개씩 꾸준히 먹게 되면 겨울철 건강을 챙기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돼서 오늘 이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농작업정보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김용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정겨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 15분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2020년 12월 현재 우리나라는 59개 나라와 21건의 자유무역 협정이 체결돼 있습니다. 이 가운데 16건이 발효된 상태인데요. 자유무역 협정 분야로만 따져보면 세계 8위의 FTA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FTA라는 게 분야별로 득실이 있지만 농업 분야는 농산물 수입이 급증하면서 국내 농업 기반을 크게 위축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죠. 수입 농산물과 경쟁해야 하는 FTA 시대에 우리 농정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까요? 쌀을 포함한 모든 농산물이 개방된 시기를 살고 있는 농민들의 이야기, 또 농정 방향에 대해 농수산 이슈 시간에 알아봅니다.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한국농정신문 원재정입니다. 네, 농축산물 수입 개방 이제는 새로운 이슈도 아니죠. 그만큼 우리 생활에 수입 농축산물이 깊숙하게 들어와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맞습니다. 농축산물 수입 개방 얘기를 하다 보면 WTO, 우루과이 라운드, FTA 같은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요. 다 아시겠지만 좀 짤막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5년에 세계무역기구, 그러니까 WTO가 출범을 했습니다. WTO는 회원 국가들의 무역 장벽을 감소시키거나 또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다양한 협정을 관리 감독을 하기 위한 기구인데요. 또 우루과이 라운드는 남미의 우루과이에서 한 협상이고 이전에는 이제 상품, 자동차, 핸드폰 이런 것만 무역 대상으로 했지만 농업을 비롯해서 농산물을 비롯해서 금융, 서비스 등도 개방을 하게 된 협정입니다. 특히 이제 농산물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급하던 각국의 보조금은 모두 금지가 되는 몇 가지 단서도 달렸는데요. 농산물 개방, UR, 우루과이 라운드는 세트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가장 친숙한 단어가 FTA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WTO는 여러 나라 간의 무역 규범, 무역 질서라고 말씀드린다면 FTA는 양자 간의 무역 질서, 무역 규범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들이 무역 협상을 하는 게 이해관계 차이로 잘 조율이 안 되다 보니까 여러 나라들이 선택한 것이 FTA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첫 FTA는 한칠레 FTA인데요. 지난 2004년에 발효됐고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59개 나라와 21건의 FTA를 체결했습니다. 국내 산업별로 FTA의 득실이 차이가 있는데 농업 분야는 득보다는 실이 더 큰 상황입니다. 네. 분야별로 이제 득을 보는 곳도 있는데 농업 분야는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 수치로 좀 알아볼까요? 네, 지난 21일에 세종시에서 농민분들, 연구자분들 그리고 정책 담당자 이런 분들이 모인 가운데 FTA 시대를 사는 농민들이란 주제로 토론회가 열렸는데요. 이날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문한필 연구위원이 발표한 내용을 중심으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농식품 수입액은 2009년 이후 연평균 6%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금액으로는 340억 달러 규모인데요. FTA 체결 국가에서 수입되는 농축산물 비중이 84%입니다. 네. 그리고 수입이 늘어난 것만큼의 규모는 아니지만 농식품의 수출도 다소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 농식품 수출액은 2009년 이후 연평균 7%가 증가한 70억 달러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이 중 FTA 체결 국가로 수출하는 비중은 5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수입은 연평균 한 340억 달러, 수출은 연평균 70억 달러. 그러니까 이거를 수입과 수출을 비율을 좀 따져보면 5배 정도 차이가 나고 있는데요. 네. 처음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농업의 희생 속에 타산업은 FTA 혜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좀 더 정확한 설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꾸준히 6%씩 수입액이 증가한다는 건데 품목별로 보면 뭐가 많은 건가요? 예, 그 FTA 이후의 상황을 품목별로 살펴보면 국내 쇠고기 소비량 중에서 수입산이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국가별로 좀 보면 미국산이 가장 많고요. 호주산이 그 뒤를 잇고 있습니다. 돼지고기는 관세 철폐가 좀 상대적으로 빨랐는데요. 한 유럽연합 FTA보다 늦게 발효된 한미 FTA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유럽연합과 관세 철폐 스케줄을 맞춰달라 이런 요구를 했고 우리 정부는 그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유럽연합에서 들어온 돼지고기, 미국, 캐나다, 칠레에서 들어온 돼지고기의 관세는 모두 제로입니다. 관세 없이 그냥 들어오고 있고요. 또 우리나라의 첫 FTA인 한칠레 FTA로 타격이 컸던 포도의 경우를 좀 살펴보면 국내 포도 생산량은 급감하고 있고 그 자리를 미국산, 칠레산, 페루산 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9년부터 2011년 비교적 FTA 초기라고 볼 수 있는 이 3년과 2017년부터 2019년 FTA 후반부라고 볼 수 있는 3년의 시장 개방도, 수입 의존도의 변화를 살펴봤더니 품목별로 적게는 2배, 많게는 4배 정도의 수입 의존도가 상승해 있었습니다. 네, 이제 낮은 관세 아니면 제로 관세로 들어오면 빠른 시간 안에 이제 자리를 잡는다는 뜻인데 이런 FTA 시대에 우리 농업의 실태를 살펴볼 필요가 있잖아요. 예, 전반적인 상황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체인 농민분들의 얘기를 좀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농산물 전면 개방 시대에 맞서서 돌파구를 찾아가는 농가들을 한국농정에서 취재를 해봤습니다. 근데 이제 몇몇 새로운 시도를 하는 농가를 제외하면 과수의 경우는 대부분 명절 농사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면 특징이었습니다. 명절 농사라는 것은 수확기를 명절에 맞춘다든가 주로 또 제수용으로 사용할 과수를 생산하다 보니까 크고 빛깔이 좋은 외관에 치중한 농사를 짓고 계셨고요. 게다가 또 오랜 기간 판매가 가능한 저장성을 충족시키는 품종으로 시장이 종합적으로 단일화돼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과의 경우 부사, 배는 신고배, 복숭아는 유목의 복숭아라고 해서 털복숭이 복숭아, 단감은 부유 이렇게 획일화돼 있었는데요. 소비자와 시장 상황은 변화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과일이 이렇게 천편일률적이다 보니까 국내 과일의 선호도는 뚝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산 소비도 줄고 수입 농산물과 경쟁도 해야 되는 이런 2중, 3중의 어려움 속에서 재배 만족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소비자 입장에서 좀 고민을 해보고 농산물에도 변화를 줘야 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맞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지난 2019년에 과일의 소비 행태를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배 소비자들의 불만사항 1위가 맛이 없다였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복숭아, 감귤 등도 마찬가지였는데요. 그렇다고 농민들이 품종을 바꾼다거나 품목을 바꾸는 일이 말처럼 쉬운 일도 아닌데요. 과수를 좀 예를 들자면 시설 투입비가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리고 오래 심어서 오래 소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최소 3년에서 4년 소득이 생기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거기다가 유통 경로에 대한 경험도 없기 때문에 한 품목을 고수하는 경향이 강한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저는 이제 농민 편을 좀 들어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쉬운 일이 아니죠. 하던 대로 해서도 좀 수익이 많이 나면 좋을 텐데. 예. 그런 중에 좀 새로운 시도하는 분들도 만나셨다고요? 네, 한국농정에서는 포도, 배, 사과 농사를 지으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그런 농민분들도 만났는데요. 최근에 이제 포도 산업의 구세주로 등장한 샤인머스켓 농사를 짓는 경북 상주의 농민 신현호 씨 같은 경우는 네. 샤인머스켓이 먹기도 편하고 당도가 높아서 연령대를 불문하고 굉장히 많이 찾고 있다 이렇게 최근에 인기를 전했습니다.
또 샤인머스켓 같은 경우는 소포장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젊은 층들이 한 송이 두 송이 이렇게 사서 구매할 수 있는 소비를 이끈 성공 요인으로 꼽을 수 있었는데요. 다만 요즘에 이제 재배 면적이 워낙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걱정이다 이런 얘기도 저희한테 좀 들려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과의 경우는 부사에 비해서 울퉁불퉁하고 색감이 조금 떨어지지만 껍질이 얇고 당도와 식감에서 만족도가 높은 우리 품종 아리수를 충북 청주의 농민들이 재배하고 계셨고요. 배 주산지 나주에는 신고보다는 당도가 높고 또 크기도 작아서 한 번에 먹기에 부담이 없는 추황배 품종을 비롯해서 다양한 국내 배 품종을 재배하는 농가들이 그 밀려드는 수입 농산물 시장의 파고를 넘고 있었습니다. 네, 진짜 1인 가구가 많아진 점도 좀 고려를 하셔야겠어요. 예, 맞습니다. 정부에서도 FTA 대책을 세우긴 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날 토론회에 정아름 농식품부 농업정책과장이 참석을 했는데요. 정부는 지난 2008년부터 2025년까지 국내 그 FTA 보완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 총 37조 5천억 원의 투자 융자 계획을 수립했고 올해까지 그러니까 2020년까지 37조 4천억 원을 예산에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FTA 대책을 위한 투용자 예산이 거의 다 사용된 상황인데요. 그동안 직접 피해 지원을 위한 품목별 폐업 지원 사업이 있었고 또 각 품목별 경쟁력 제고 분야의 사업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예산을 투자하고 정책도 세우긴 했지만 그 효과를 분석하는 현장 평가를 바탕으로 한 피드백에는 굉장히 소홀했다는 건데요. 그 결과가 지금의 농업 지표들입니다. 네. 농민 수가 줄고 또 농촌 소멸을 걱정하는 게 우리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예, 맞습니다. 그 FTA가 진행이 되면서 농축산물의 관세가 철폐됐고 또 우리 농업의 구조 변화도 굉장히 컸는데요. 물론 농민들의 고령화도 심각한 문제지만 2000년에 403만 1000명이던 농가 인구는 2019년 현재 224만 5천 명으로 20년 만에 절반가량 줄어들었습니다. 이제 국민 전체 인구 중에서 농민 인구는 4.3%에 불과한 상황인데요. 우리가 먹는 농축산물의 절반을 수입농산물한테 내주고 또 남은 절반의 시장에서 농민들이 살아남아야 하는 구조가 됐습니다. 이 절반의 시장도 점점 더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인데요. 정부는 농산물 수입 개방을 상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고정된 농산물 수입을 문제 삼지 말고 수입 개방을 전제로 한 전략을 세워야 한다는 뜻인데요. 네. 최근 정부가 또 관심을 두는 분야가 기후변화 대응입니다. 2050년에 탄소 중립을 선언한 만큼 농업도 탄소 배출이 많은 분야 중 하나이기 때문에 정책도 기후변화 대책, 탄소 저감 정책으로 중심 이동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수입산하고 경쟁에 더해서 이제 탄소 저감까지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농업의 근간을 지켜나가는 것이 이 농민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이라는 점을 우리가 좀 다 같이 인식을 했으면 하는 건데요. 코로나19로 올해 8월까지 22개 나라에서 32건의 농식품 수출 금지, 수출 제한 조치를 시행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수출 금지나 수출 제한이 없었기 때문에 그 심각성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했지만 자유무역이란 것이 얼마나 위기 상황에 허약한 고리인가는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계기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FTA 이후에 줄곧 농업을 축소시켜왔던 농업 정책의 틀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10년 후, 20년 후 농축산물 수입 의존도는 더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환경을 보호하면서 또 수입 개방이 아닌 국내 주요 농축산물의 자급률을 높이는 농정으로 전환하는 것이 미래 세대를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농수산 이슈 한국농정신문 원재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김재용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민족문화콘텐츠연구원 박재희 원장이 전하는 고전으로 세상 읽기 시간입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십니까. 고전의 대문 박재희입니다.
다사다난했던 경자년 한 해가 저물고 신축년 소띠해를 맞이합니다. 그 어느 해가 조용히 지나간 해가 있었겠습니까만 올해만큼 그동안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은 한 해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에 따른 경제 침체와 국민의 고통은 그 어느 해보다도 컸고 코비드 확산 방지를 위하여 모임을 규제하고 자제하는 바람에 사람들은 답답함에 몸둘 바를 몰라 했습니다. 특히 정치는 이념과 노선에 갇혀 서로를 비난하고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정쟁으로 얼룩진 한 해였습니다. 그래서 교수신문에서 뽑은 경자년 올해의 고사성어는 아시탑이었습니다. 나자에 오를 시자 아시, 나는 옳고 달을 타자에 그를 삐자 탑이, 다른 사람은 모두 그르다는 뜻입니다. 아시탑이 나는 옳고 너는 그르다는 이 사자성어의 원전은 특별히 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1990년대 유행했던 내로남불,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말을 한자어로 만들어 교수신문에서 제안한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기에게는 무한히 관대하고 남에게는 엄격한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한 잘못은 이유가 있어서 한 것이고 남이 한 잘못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는 것이 내로남불, 아시타비의 습성입니다. 그래서 옛 성현들은 나에게는 엄격한 잣대로 규제하고 남에게는 따뜻한 아량으로 대하여야 한다고 강조하였던 것이죠. 대인 춘풍이요 지기추상이라. 대인 춘풍, 다른 사람을 대할 때는 봄날 따뜻한 바람처럼 따뜻하게 대할 것이며 지기추상이라, 나를 대할 때는 가을 서리처럼 엄격하게 대하라는 책은담에 나오는 글입니다. 타인을 이해하고 용서해 주는 것이 성숙한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옳고 상대방은 그르다는 아시타비와 대비하여 나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따뜻하게 대하라는 것이 대인춘풍 지기추상이죠. 남의 잘못을 엄격하게 지적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신의 잘못과 문제점은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것은 타당한 이유가 있어서 옳은 것이고 다른 사람의 행동은 상식에 어긋나는 잘못된 행동이라는 아시타비의 습성은 우리가 고쳐야 할 나쁜 적폐 중 하나입니다. 세상에는 완벽하게 그른 것도 없고 완벽하게 옳은 것도 없습니다. 그르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옳은 것이 있고 옳다고 생각하는 것 중에는 그른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완전히 옳고 남은 완전히 그르다는 것은 논리적으로나 실제적으로나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 실학자였던 최한기 선생은 타인을 비난하고 욕하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간절히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기지과라. 알지자의 잘못과 자,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기지과는 자신의 과오를 제대로 인정하는 것은 승엄문인지선이라. 다른 사람의 좋은 말을 듣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일이다. 고로 유한지 과지부절이요. 그러니 진정 근심할 것은 내가 얼마나 내 잘못을 간절하게 인정하고 있느냐이지 불안개지불민이라. 그 잘못을 고치는 것에 민첩하지 않음을 근심하지 마라. 예, 잘못을 뼈저리게 인정하는 것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남의 결점을 보기 전에 내 문제를 먼저 보는 것이 성숙한 사람들의 성찰
자세라는 것이죠. 5,000년 긴 역사 속에서 어떤 위기가 다가와도 굳건히 지켜낸 대한민국. 옳고 그름을 따지며 상대방을 공격하기보다는 서로의 공통점을 찾아 협력하고 상생하는 아시타시, 우리 모두 각자의 입장에서 옳다는 포용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신축년 소띠해에는 아시타비의 분노가 더 이상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고전의 대문 박재였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월요일 아침 함께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6시 44분입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은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코로나19 3차 재난지원금 그 규모와 시기가 사실상 확정이 됐네요. 예, 어제 정부와 민주당은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에 지급하는 3차 긴급 재난지원금 총 규모를 기존의 3조 원 플러스 알파를 넘어서 최대한의 규모로 책정하기로 했는데요. 일단 영업 피해를 입은 업종 종사자에는 100만 원씩 공통으로 지원을 하는데 집합 제한 업종에는 100만 원, 금지 업종에는 20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이 금액은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을 덜기 위해서 저금 내 융자 자금을 제공하고 일정 소득 수준 이하의 임대인에 대해서는 임대료 인하, 세액 공제비를 70%로 상향하도록 임시국회에서 신속히 관련 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내년 1, 2, 3월 전기요금 3개월 납부를 유예하고 고용산업재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유예키로 했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도 3개월간 납부 예외 허용을 확대한다는 방침인데요. 특히 특수 형태의 근로고용자, 프리랜서, 방문 돌봄 종사자에도 별도의 소득 안정 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네. 정세균 총리는 다음 달 중에 1월이죠. 3차 재난지원금이 지급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더 자세한 내용은 내일 국무회의에서 확정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자, 거리두기 단계가 어떻게 되는 건가? 어제 이제 발표를 기다렸던 사람들이 많았는데 현재 상태를 유지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는 거죠? 예. 정부가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대신 현재 거리두기 연장을 선택을 했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오늘 종료 예정인 수도권 거리두기 2.5단계 그리고 비수도권 2단계 조치를 연말연시 특별 대책 기간에 따라 내년 1월 3일까지 6일간 연장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예. 이에 따라 모든 방역 조치는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가 됩니다. 다만 그 패스트푸드점, KFC나 맥도날드 같은 데에서는 네. 다른 카페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거기에서 음료나 디저트를 마실 때도 먹을 때도 과거에는 매장 안에서 먹을 수가 있었는데 이제는 포장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예. 방역당국은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가 1.27에서 1.07로 떨어지는 등 긍정적인 신호가 나타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수도권에 적용 중인 5인 이상 모임 전면 금지는 3단계의 10인 이상 집합 금지보다 더 강력한 조치입니다. 한편 코로나19 확진자 수는 어제 0시 기준 970명인데요. 그 전날에는 1132명, 그 전날 크리스마스에는 1241명으로 조금씩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다만 휴일에 검사 수가 줄어든 영향도 있어서 아직 안심하기는 이른 상황이고요. 최근 일주일간 하루 평균 신규 확진자는 1030명으로 3단계 격상 기준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사망자인데 어제 사망자가 무려 15명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13일 연속 두 자릿수 사망자를 기록해서 누적 사망자가 800명을 넘어섰습니다. 네. 백신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커지는 이유일 텐데 정부가 그 심사 기간을 단축한다고요? 예. 어제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코로나 백신과 치료제의 허가 과정을 설명을 했는데 가장 눈에 띈 것은 방금 진행자께서 말씀하신 대로 허가 심사 기간을 기존의 180일에서 40일로 앞당기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보통 이제 의약품이 식약처에 접수가 되면은 예비 심사, 자문을 거쳐 허가가 나는데 백신은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정부가 한 번 더 품질을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국가 출하 승인을 거치는데 이게 한 2, 3개월 정도 걸립니다, 보통. 근데 이거를 20일로 짧게 단축을 한다라는 계획이고요.
현재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화이자 등 한국에 들어오기로 한 백신에 대해서는 식약처가 사전 검토가 진행 중이고 국내 제품에 대해서는 5개가 임상 중인데 일상이나 이상에 머물고 있습니다. 또 굉장히 좀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영국 정부가 며칠 내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사용을 긴급 승인하고 1월 4일부터 백신 보급을 시작한다는 계획입니다. 그리고 아스트라제네카 최고 경영자는 어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성공의 공식을 알아냈다면서 굉장히 3상이 굉장히 성공적이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네. 예, 아스트라제네카가 아시겠지만은 우리나라가 1,000만 명분 접종분의 백신 계약을 맺은 상태고 내년 2월에 들어오기로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에서 먼저 이거를 접종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는 굉장히 우리나라에도 좋은 소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네. 자, 정치 얘기로 좀 가보죠.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할 것 같죠? 예. 김진애 열린민주당 원내대표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는데 최초의 도시 전문가 출신 서울시장으로 서울시가 직면한 어려운 문제들을 쉽게 풀어내려 서울 시민이 웃음 지을 수 있는 서울을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출마를 공식화했는데요. 네. 역세권 미드타운, 공익성 재개발, 재건축, 전폭 지원 등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런데 어제 검색어에 김진애 의원이 출마 선언을 하면서 주목받은 게 김의견 전 청와대 대변인이에요. 예, 김진애 의원이 서울시장에 출마해서 완주를 하려면 공직 사퇴 시한인 3월 8일까지 의원직을 내려놔야 되는데 네네. 이 경우에 열린민주당에서 비례 4번으로 국회 입성이 불발이 됐죠. 3번까지만 당선이 돼가지고 그 김의겸 후보가 4번이거든요. 그래서 의원직을 이어받게 됩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김진애 의원은 민주당과의 범여권 후보 단일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두 당이 모두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같이 큰 틀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여지를 모색해주길 바라는 마음이 있다라고 해서 여권의 단일화에 대해서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예. 자, 법원의 결정이 나서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이 복귀를 했는데 여당에선 탄핵 얘기가 자꾸 나오네요. 예. 크리스마스 이브였죠. 24일 밤 10시쯤에 서울행정법원이 정직 2개월이 부당하다는 윤석열 총장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을 했는데요. 정직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는다는 윤 총장 주장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윤 총장은 크리스마스에 출근해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업무 지시를 내렸습니다. 이 발표가 행정법원 결정이 있고 나서 민주당이 상당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법원을 굉장히 성토하는 분위기가 역력했는데요.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자당 법사위원들을 긴급 소집해서 향후 대책을 논의하기도 했습니다. 일부에서는 말씀하신 대로 윤석열 총장을 탄핵하자 이런 주장을 냈는데요.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두관이 탄핵에 앞장서겠다라고 하면서 사흘 연속 자신의 페이스북에 해당 취지의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또 네. 경찰 출신 황운하 의원도 탄핵 소추를 적극 검토하겠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근데 지도부는 좀 신중한 입장이에요. 왜냐하면은 탄핵을 했다가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기각을 당할 경우에는 그 역풍을 감당할 수 있느냐 이런 내부 분위기도 있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대국민 사과를 했는데 또 탄핵을 추진하는 것이 맞느냐 이런 시각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 아직은 좀 지켜봐야 될 필요는 있는데 일단 민주당 지도부는 제도개혁에 초점을 맞추겠다 이런 식으로 지금 방향을 잡은 상태고 검찰의 수사권을 없애는 방안, 그러니까 기소만 하는 검찰을 만들겠다 이런 것까지 지금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자, 오늘이 공수처장 후보가 최종 압축되는 날이라고요? 예, 오늘 6차 회의를 열고 최종 후보 2명을 결정할 예정인데요. 이미 공수처법이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서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통과가 됐다, 그러니까 2명이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어제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오늘 공수처장을 압축하지 말아달라라고 추천위원 전원에게 서한을 전달을 하면서 또 추미애 장관이 윤석열 총장 징계 추진이 무리수였다. 이것이 법원 결정으로 확인이 됐으니 추 장관도 경질하라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최종 후보가 의결될 경우에는 법원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법적으로 다투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지금 이제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예. 지난주에 무려 17시간 넘게 그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렸는데
야당의 강한 반발로 청문 보고서 채택에는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회에 있는 국토교통위원회가 전체 회의를 열고 보고서 채택을 다시 논의를 합니다. 근데 뭐 재협상을 지금 한다는 얘기인데 뭐 야당이 강경하게 반대를 하고 있어서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될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그리고 변 후보자의 막말 논란에 더해 규제 변도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야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청문회 과정에서 불거진 서울주택도시공사 재직 시 블랙리스트를 소위 작성을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이 안 됐다라는 입장입니다. 여당은 오늘 어떤 식으로든 처리를 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이게 시간을 끌어봤자 해결될 일도 아니고 그리고 뭐 다른 사람으로 또 뭐 올릴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오늘 여당의 단독 청문 보고서 채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청문 보고서가 채택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대통령이 뭐 임명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인사권자의 마음이 바뀌지 않는 이상 변창흠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뉴스브리핑 팩트체크 미디어 뉴스톱의 김준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안개가 많이 끼었다는 문자가 속속 도착합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도 높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어려우니까요. 안전하게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낮에는 비교적 포근합니다. 영상 7도에서 15도까지 오르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동해안 쪽은 건조특보 발효돼 있으니까요. 산불 등 화재 예방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올해 마지막 월요일입니다. 따뜻했던 즐거웠던 일 더 떠올리시면서 한 해를 잘 마무리 짓는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아나운서 김재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